대구정책연구원이 2023년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분리돼 독자적으로 출범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의 정책과 미래전략연구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초대 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 대구 경북연구원 시절과 비교해서 대구정책연구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서 보다 대구 정책에 특화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연구원 시절에는 대구 경북을 커버하는 31개 시군구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대구 정책연구원은 대구시의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기반 구축기가 되어서 연구 인력을 뽑고 또 연구실을 확충하고 특히 정책 연구가 정책화되어서 집행이 되게끔 그런 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 대구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싱크탱크에서 연구하는 것이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좀 알기 쉽고 시민 소통이 잘 되게끔 연구 결과를 8쪽으로 8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시하는 그 대구 정책 브리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5번의 대구 정책 브리프를 만들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동안에 집중된 혁신 정책 연구를 해서 그 정책 연구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로 관광특구라든지 그리고 도심융합 특구라든지 또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된 그런 연구도 우리가 했고요. 특히 로봇 산업 수도 연구를 했거든요. 또 최근에는 AI 수도 연구를 했고 그 두 개가 접목되어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AI 로봇 수도 국가 전략이 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도 거두고 특히 대구의 주력 산업 중에서 섬유 패션 산업이 아직도 주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을 5대 신산업과 그 반도체, 그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돼서 접목시키는 그런 섬유 산업을 신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연구도 추진해 왔습니다. 예. 네. 대구가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대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신산업 구조로 완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AI 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하는 건 미래 자동차 산업, 이것이 대구에서 육성되고 특히 미래 신산업에서 생산되는 화물은 항공화물로 주로 수출됩니다. 그러면 항공화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침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되기 때문에 신산업하고 신공항하고 근접되어서 그런 체제,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구정책연구원이 K컬처 시대 대구형 한류 브랜드 전략 이걸 주제로 세미나를 여셨지 않습니까? 대구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구가 다른 지역하고 전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그런 지리 경제적 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영남 지방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대구, 광주 그 영호남 동서축의 우측에 자리 잡은 거점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북 거대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공간에서 6대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그리고 광주, 그다음 대구, 울산, 부산 이 6대 거점 대도시 간의 평균 거리가 대구가 제일 짧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서 대구의 교류하기가 대구가 제일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1938년부터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상회라는 대구에서 제일 먼저 그
그 삼성그룹이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DNA도 갖고 있고 그래서 중앙, 중추 또 중심 이런 DNA를 갖고 있는 대구에서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또 전국과 가깝기 때문에 물류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에이펙 경주 서밋 회의가 대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파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 대구에서도 한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맥 페스티벌 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 대구가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글로벌 한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보면은 바로 그 영화가 그 히트 친 것은 한류 K-푸드, K-팝, K-뷰티 이것이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된 그런 브랜드를 대구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K-팝 또 K-뷰티, K-패션이 융합되는 그런 한류 올림픽 방식을 그 채택한 한류 챌린지 그런 구상도 이번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네. 대구에 이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만 청년 인구가 계속 좀 유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걱정입니다.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팬데믹 이후에 대구에서 청년들이 한 2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빠져나간 청년들을 붙잡고 청년들이 다시 대구로 유입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청년들이 필요로 것이 양질의 일자리, 네. 또 주택,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 그리고 워라밸 문화, 그 공원 같은데 스포츠 센터도 활용하고 워라밸 문화가 결합되는 그런 기반이 되면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또 주택, 그리고 워라밸 문화, 그 직주 문이 결합되는 그런 청년타운을 후적지라든지 또 산업단지 인근에 만들어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잠깐 예. 좀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책이 대구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벤치마킹 되는 나라가 내륙 국가인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연구해서 스위스 메이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메이드를 벤치마킹해서 대구 메이드를 발간합니다. 12월 말에. 여기는 대구가 그동안에 추진된 주요 정책들이 다 집대성되고 간략하게 요약돼서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공항이라든지 신산업 같은 큰 연구를 주로 해왔는데 내년에는 시민이 공감하는 촘촘한 연구, 생활복지 연구, 동네 생활권 연구라든지 예를 들면 신천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 수변 공간에 산책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로봇을 배치해서 안전한 그런 시민 공감이 가는 연구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예. 네, 대구 메이드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초대석 오늘은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과 함께 대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